1920년대 후반 30년대는요. 이제 대공황의 시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대공황이라는 거 경제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건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경기 침체가 쭉 내려가서 사람들이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개입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가 중요하게 떠오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권이에요. 사회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국가에 요구하는 거예요. 국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게 되고요. 노동환경도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제 노동자도 보호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가 등장을 하는 것이 이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권을 최초로 보장한 헌법들 알고 계셔야 돼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은요.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해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일제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일단 돌아와서요. 바이마르 헌법은 최초로 사회권을 명시한 문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회권은 복지를 대표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시민혁명으로 자유권을 얻었고 차티스트 혁명으로 참정권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뭐를 얻게 되죠? 예, 그렇죠. 사회권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의 순서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마르 헌법, 노동은 공화국의 특별한 보호를 누린다. 공화국의 표준적인 노동 입법을 제공해야 되고 경제적 노동을 위해 생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모든 독일인은 일자리가 없으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사회보장제도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권까지 알아봤는데요. 사회권 이후에 또 이제 연대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이라는 말로써 연대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소외받는 이웃. 예, 이들은 힘도 없어요. 왜? 인권을 보장받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구석구석까지 모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대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요. 유엔에서는 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서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 이 공동체의 힘만으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이러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 평화의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들, 이런 것들이 연대권이에요. 그럼 뭘까요? 자유권, 그 다음에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연대권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조금 응용을 하면 영국의 권리장전, 그 다음에 바이마르 헌법, 그 다음에 세계인권 선언, 이런 식으로도 순서를 물어보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